너도 결국 그녀한테 속았다는 걸 알게 되겠지. 내가 그녀를 얼마나 잘 아는지 너는 모를 거야. 닥쳐라. 더러운 입으로 그녀를 말하지 마라. 왜? 듣기 싫어. 그녀가 내 것이 될 수도 있었단 말이야. 내가 오기 전까지는. 그 입 다물지 않으면 내 놈의 혀를 뽑아버릴 것이다. 그래? 하지만 진실을 덮을 순 없지. 백년이 어떤 여자인지 마을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거야. 내가 아무리 감싸봐야 결국엔 그녀를 버릴 수밖에 없을걸? 나는 그녀를 버리지 않는다. 하지만 너는 내 죗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그럼 끝까지 버텨봐라. 내가 언제까지 그녀를 지킬 수 있나 보자. 내가 못 지킨다면 너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날 밤 나는 한양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가족들은 내게 결혼을 강요했고 나는 그 말들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산길에서 나는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나를 따라오고 있었다. 그 순간 발을 헛디뎌 어둠 속으로 떨어졌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낯선 초가집 그리고 그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봤습니다. 깊고 어두운 눈동자 속에는 무언가 말하지 못할 사연이 있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사라졌을까요? 그녀를 찾기 위한 나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1798년 11월 한양의 찬공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하늘엔 구름이 가득했고 달빛조차 흐릿했다. 길을 따라 걷는 동안 발끝에 밟히는 낙엽이 바스락거리며 울렸다. 멀리 보이는 산등성이에는 안개가 깔려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더욱 크게 들렸다. 내 머릿속은 복잡했다. 가족들과 함께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또다시 결혼 이야기가 나왔다.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촌들도 이미 장가를 갔는데 내가 아직 혼자인 게 이해가 안 된다는 듯 부모님과 친척들이 번갈아 가며 잔소리를 퍼부었다. 너도 이제 장가를 가야 하지 않겠느냐? 집안의 대를 이어야지. 너 혼자 좋다고 살다 보면 나중에 후회한다. 어릴 적부터 들어온 이야기였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더 답답하게 느껴졌다. 나는 침묵했다. 결혼이 싫은 건 아니었다. 하지만 사랑도 없이 단순히 가문을 위해 결혼하는 게 맞는 걸까? 집안끼리 정해진 혼약, 재산과 명예를 기준으로 짝을 고르는 풍습. 이런 결혼이 정말 행복할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다. 나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숙였다. 내 손은 차가운 공기 속에서 주머니 속으로 파고들었고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졌다. 집까지는 아직 한참 남았다. 한양에서 우리 고향까지 가려면 산길을 지나야 했다. 어릴 때부터 익숙한 길이었지만 밤에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 낮에는 새소리와 사람들의 목소리로 가득했지만 지금은 귀를 찢는 듯한 침묵뿐이었다. 멀리서 부엉이 소리가 들렸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가지가 스치는 소리가 귀에 박혔다. 오늘따라 산길이 유난히 험해 보였다. 며칠 전 내린 비 때문에 땅은 질퍽했고 길가의 낙엽도 젖어 있어 미끄러웠다. 바닥을 조심스럽게 밟으며 천천히 걸었다. 가끔씩 작은 돌멩이가 발에 차이기도 했다. 그런데 갑자기 뭔가 이상했다.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누군가 나를 따라오고 있는 것 같았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기분 탓인가? 나는 다시 걸었다. 그런데 몇 걸음 떼자마자 또다시 인기척이 느껴졌다. 분명 누군가가 있다. 혹시 산적이라도 있는 걸까? 아니면 도둑? 아니면 귀신? 순간 몸이 굳어졌다. 두려움을 애써 무시하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하지만 조급한 마음이 화근이었다. 땅이 미끄러운 걸 알면서도 빠르게 걷다가 결국 발이 헛디뎌 버렸다. 내 몸이 앞으로 쏠렸다. 순간적으로 균형을 잡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바닥은 가파른 내리막길이었고 나는 그대로 굴러떨어졌다. 나뭇가지에 손을 뻗어봤지만
허공만 휘어잡았다. 몸은 몇 번이나 구르고 차가운 흙이 옷 속으로 파고들었다. 그러다 갑자기 머리에 강한 충격이 느껴졌다. 날카로운 통증이 퍼지면서 시야가 흔들렸다. 정신이 아득해졌다. 눈을 감지 않으려 애썼지만 어둠이 점점 나를 삼켜갔다. 마지막으로 희미하게 보인 것은 어둠 속에서 내게 다가오는 누군가의 실루엣이었다. 누구지? 이 깊은 산 속에서 그 늦은 밤에. 머리가 지끈거렸다. 눈을 뜨려 했지만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주변에서 은은하게 퍼지는 장작 타는 냄새가 코를 스쳤다. 천천히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나는 낯선 초가집 안에 누워 있었다. 천장에는 거무스름한 나무 기둥들이 교차해 있었고 벽은 오래된 흙으로 발라져 있었다. 내 옆에는 따뜻한 불길이 일렁이고 있었고 그 불빛이 방 안을 희미하게 밝혔다. 바깥에서는 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었지만 이 안은 마치 다른 세상처럼 조용하고 아늑했다. 그제야 나는 어제 밤 일이 떠올랐다. 산길에서 발을 헛디뎌 굴러떨어졌고 머리를 부딪혀 정신을 잃었다. 그런데 지금 나는 살아있다. 어떻게 된 걸까? 내가 움직이려 하자 왼쪽 무릎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밀려왔다. 나도 모르게 신음을 흘렸다. 그때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다. 움직이지 마세요. 상처가 덧날 수 있어요. 깊고 차분한 목소리였다. 나는 고개를 돌려 소리가 난 쪽을 바라봤다. 불빛 저편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다. 머리는 단정히 닿아 내려졌고 눈매는 날카롭지만 어딘가 슬퍼 보였다. 나이가 많아 보이지는 않았지만 얼굴에는 삶의 무게가 얹힌 듯한 흔적이 보였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침을 삼키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제 집이에요. 어제 밤 산에서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녀의 말투는 단호했다. 다정한 느낌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차갑지도 않았다. 나는 아직도 머리가 띵해서 그런지 그녀의 말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나를 구해주신 겁니까? 가만히 두면 얼어 죽었을 테니까요. 나는 그녀를 계속 바라봤다. 보통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 나를 걱정하거나 위로해 줄 텐데 그녀는 그런 말은 전혀 하지 않았다. 다만 불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혹시 제게서 뭐라도 훔쳐가려고? 그녀는 내 말을 듣자마자 날카롭게 눈을 떴다. 도둑으로 보이세요? 아니, 그건 아니고. 목숨이 위험한 사람을 도와줬더니 도둑 취급을 받네요. 참 고맙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다시 불을 바라봤다. 나는 당황해서 얼른 변명했다.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렇게까지 해주신 이유가 궁금해서요. 이유가 꼭 필요합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낯선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도 예전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면 돕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말하지 않은 무언가가 담겨 있는 듯했다. 나는 더 묻고 싶었지만 그녀의 표정을 보니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몸이 조금씩 회복되면서 정신이 또렷해졌다. 어젯밤의 일들이 머릿속에서 정리되기 시작했다. 나는 여전히 초가집 안에 누워 있었고 창문 너머 희미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장작불은 거의 다 타서 희미한 불씨만 남아 있었다. 방 안은 차가워졌지만 어쩐지 그녀가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무릎은 아직도 욱신거렸지만 움직일 수는 있었다. 그녀가 여전히 방 안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름이 뭐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창문을 바라봤다. 나를 무시하는 건지 아니면 굳이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지 알 수 없었다. 나는 다시 물었다. 이름 정도는 말해줄 수 있지 않소? 그제야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여전히 말은 없었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내 목숨을 구해주고도 이름 하나 알려주지 않는단 말이오. 그녀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지나가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할 리가 없지 않소?
그럼 이렇게 생각하세요. 서로 신세를 진 거라고. 무슨 뜻이요? 언젠가 나도 도움이 필요할 때가 올 테니까 그때 갚아주시면 돼요. 나는 그녀의 말을 곱씹었다. 도와준 것에 대한 보답을 바라는 게 아니라 단순한 인연으로 여기겠다는 의미일까? 그녀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더 묻는다고 답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았다.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소. 그럼 내가 갚을 기회가 오길 바라겠소. 그녀는 미소도 짓지 않은 채 고개만 끄덕였다. 그리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나는 다시 잠에서 깨어났다. 창문 밖에서는 부드러운 햇살이 비치고 있었고 어젯밤보다 공기가 훨씬 맑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방 안이 텅 빈 느낌이었다. 나는 몸을 일으켜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녀가 없어졌다. 아무 흔적도 없이 마치 초부터 이곳에 없었던 것처럼 사라져 있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을 둘러봤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바람이 들어오며 장작불에 남은 재를 흩날리고 있었다. 그녀가 남긴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아니, 하나 있었다. 내 옆에 조용히 놓여있는 작은 손수건이었다. 하얀 천 위에 정성스럽게 수놓인 나비 문양. 나는 그 손수건을 들어 올렸다.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 어쩐지 가슴 한 구석이 허전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대체 누구였을까? 왜 나를 도와주고 왜 말없이 떠난 걸까? 나는 손수건을 조심스럽게 손 안에 쥐었다. 어쩌면 우리는 다시 만날지도 모른다. 아니면 영영 만나지 못할지도. 집으로 돌아온 지 며칠이 지났지만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그녀의 얼굴이 떠나지 않았다. 산길에서의 그 밤, 초가집에서의 짧은 대화, 그리고 아침에 남겨진 손수건까지 모든 것이 선명했다. 하지만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도 그녀가 누구였는지, 왜 그곳에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나는 가만히 손수건을 쥐었다. 얇고 부드러운 천에 수놓인 나비 무늬가 손끝에 닿았다. 이렇게 정교한 자수를 놓으려면 손재주가 상당해야 할 텐데 어째서 그녀는 이런 손수건을 내 곁에 남겨두고 떠난 걸까?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어떤 의미가 있었던 걸까? 나는 결국 그녀를 찾아보기로 했다. 그 산길 근처에는 작은 마을이 몇 개 있었다. 혹시나 그녀를 아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랐다. 혹시 이 근처에 혼자 사는 젊은 여자가 있습니까? 젊은 여자? 아, 혹시 새댁 말하는 거요? 아닙니다. 결혼한 사람이 아니라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혼자 사는 여자라. 글쎄요. 요즘은 다 가족이랑 살지 않나요? 마을을 돌아다니며 물어봤지만 모두 고개를 저었다. 누구도 그녀를 아는 것 같지 않았다. 나는 포기하지 않고 다음 마을로 향했다. 이번에는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에게 물어봤다. 할아버지, 혹시 이 산 근처에서 혼자 사는 여자를 본 적 있으신가요? 혼자 사는 여자. 글쎄, 내가 아는 한 이 근처엔 그런 사람이 없는데? 정말 없습니까? 젊고 머리를 따 내리고 눈매가 조금 날카로운데 이상하구먼. 그런 사람이 있다면 마을 사람들이 다 알 텐데. 혹시 귀신 본 거 아냐? 나는 헛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귀신이라니요? 분명히 사람입니다. 제 생명을 구해준 사람이에요. 허허, 그럼 더더 기상하구먼. 생명을 구해줬다면 누군가 봤어야 할 텐데 이 마을 사람 중엔 그런 사람이 없단 말일세. 나는 답답한 마음으로 다시 산길을 올랐다. 혹시라도 그녀가 다시 돌아와 있을까 싶어서. 하지만 초가집이 있던 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마치 그 집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나는 거기서 한동안 서 있었다. 찬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낙엽이 흩날렸다. 그녀는 정말 이곳에 살았던 걸까? 아니면 내 삶에 잠시 스쳐 지나간 바람 같은 존재였을까?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고민했지만 결론은 하나였다. 나는 그녀를 잊을 수 없었다. BNNGIPHNNDT.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에 대한 기억은 흐려지기는커녕 점점 더 또렷해졌다. 머릿속에서 그녀를 지우려 할수록 오히려 더 선명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마을에서 이상한 소문을 듣게 되었다. 저 산속의 여자가 혼자 산다더군. 혼자?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러게 말이야. 아무도 가까이 가질 않는데 가끔 장에 내려와서 필요한 것만 사 간다더라. 혹시 그 여자 이름이 있어? 사람들이 백년이라 부르던데. 근데 누군진 몰라. 진짜 이름인지도 모르고. 백년. 새하얀 연꽃 어딘가 그녀와 어울리는 이름 같았다. 나는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그 여자가 왜 혼자 사는 거요? 글쎄, 말들이 많지. 어떤 사람은 남편이 죽고 혼자 남은 과부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연인한테 배신당하고 숨어버렸다고도 하고, 심지어 어떤 노인은 그 여자가 마법을 쓴다고도 하더라고. 마법? 그래, 뭐 이상한 약초를 캐서 이상한 걸 만든다나. 그래서 다들 꺼린다지. 나는 헛웃음을 지었다. 과부, 배신당한 여자, 마법을 쓰는 여자라니.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지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런 소문이 진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었다. 내가 알고 싶은 건 단 하나였다. 그 여자가 내가 찾던 그 사람일까? 며칠을 고민한 끝에 나는 결국 산으로 향했다. 그녀가 있다는 곳을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다. 깊고 울창한 숲속으로 들어가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다. 만약 정말 그녀라면 나를 기억할까? 그리고 왜 아무도 모르게 숨어 살고 있는 걸까? 나는 나뭇가지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 작은 오두막을 발견했다. 망설임도 잠시.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안에 누구 계십니까? 한동안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나는 다시 한번 두드렸다. 죄송합니다. 혹시 여기 사시는 분을 뵐 수 있을까요? 여전히 조용했다. 혹시 아무도 없는 걸까? 아니면 일부러 대답하지 않는 걸까? 나는 잠시 서성이다가 한 걸음 더 다가가려 했다. 그런데 그 순간 문이 살짝 열리더니 안에서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긴 무슨 일로 왔습니까? 나는 순간 숨을 삼켰다. 분명히 그 목소리였다. 그날 밤 초가집에서 들었던 바로 그 목소리. 그날 나는 확신했다. 그녀였다. 몇 년이 흘렀지만 나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하지만 내 기억 속 그녀와는 많이 달라져 있었다. 몸은 예전보다 훨씬 마르고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무엇보다도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다. 예전엔 차가운 듯해도 그 안에 어딘가 부드러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마치 계속해서 경계를 늦추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한 걸음 다가갔다. 오랜만이요.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아니,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예 나를 보지 않으려는 것 같았다. 나는 다시 한번 말을 꺼냈다. 그때 그 산속에서 나를 도와줬던 사람 맞지 않소? 그녀는 미묘하게 표정을 굳히더니 곧장 고개를 돌렸다. 마치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대체 왜 이러는 것이오? 그제야 그녀가 작게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다. 이제 와서 나를 찾아와서 어쩌자는 겁니까? 나는 당신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싶었어. 갑자기 사라져 버려서. 그냥 사라진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그게 다가 아니잖소. 당신은 나를 기억하고 있어. 그렇지 않소? 그녀는 순간 나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감정이 섞여 있지 않았다. 기억해도 무슨 의미가 있나요? 나는 당신을 찾으려고 몇 년 동안. 그럴 필요 없었어요. 그녀의 말투는 단호했다. 마치 더 이상 과거를 꺼내고 싶지 않다는 듯한 태도였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까지 와서 포기할 수 없었다.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저 살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나는 그녀를 보며 답답한 마음을 억누르려 했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나와 대화를 이어갈 생각이 없는 듯 보였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여자는 나를 밀어내고 싶어 하는 거다. 무슨 이유에서든. 하지만 왜? 며칠 후 나는 마을에서 그녀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녀를 둘러싼 온갖 험담이었다. 그 여자 말이야.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니었어. 예전에는 참 고왔지.
그런데 왜 그렇게 숨어 사는 거요? 몰라서 묻나? 사연이 있지. 대체 무슨 사연이길래? 사람들이 그러더군. 한 남자를 사랑했는데 그 남자가 결국 다른 여자와 혼인했다고. 그때부터 이상해졌다고 하더라. 그 남자가 누군데? 그거야 모르지. 근데 말이야, 어떤 사람은 그 여자가 그 남자를 저주했다고도 하더라고. 저주? 그래. 그 남자가 혼인한 후로 계속 불행이 따라다녔대. 재산을 잃고 집안이 기울고.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들 그 여자 때문이라고 하는 거지. 나는 길을 의심했다. 그 말이 사실일 리 없었다. 내가 아는 그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믿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곧 그 소문의 근원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그 말을 처음 퍼뜨린 게 누구요? 아, 그 남자 말이야. 그 여자랑 한때 연인 사이라다. 그 남자가 직접 그런 말을 했다고? 직접 했다기보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알게 된 거지. 본인은 부정도, 인정도 안 하더라고. 나는 속이 울렁거렸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녀를 이렇게 만든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한때 그녀를 사랑했던 남자였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녀가 왜 나를 피하려 했는지, 왜 그토록 경계심이 강했는지 이제야 이해할 것 같았다. 그녀는 사람들의 혐오와 편견 속에서 버티고 있었다. 나는 이대로 둘 수 없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녀가 이렇게까지 고통받아야 하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나는 소문의 근원을 찾아 나섰고 결국 그 남자를 마주하게 되었다. 당신이 그 소문을 퍼뜨린 장본인이요?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다 알고 있어. 마을 사람들은 다 당신을 가리키고 있어. 왜 그랬어? 그는 피식 웃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분명한 적개심이 서려 있었다. 그 여자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그 여자는 그만하시오. 그저 당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뿐이잖소. 그녀가 당신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했소. 내가 뭘 안다고 그러는 거냐? 난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어. 당신이 만든 헛소문 따위로 그녀를 정의할 수 없어. 그래서 뭐 이제 와서 정의의 사도라도 된 거냐? 아니요. 나는 단지 그녀를 지키고 싶을 뿐이요. 그는 날카롭게 웃으며 나를 바라보았다. 넌 나보다 그녀를 더 잘 안다고 생각하는 건가? 그녀가 대체 어떤 여자인지는 알고 하는 소리야. 그게 중요해. 그녀가 어떤 과거를 가졌든 나는 상관하지 않소. 그래? 내가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건 아직 그녀의 모든 걸 모르기 때문이야. 너도 곧 알게 될 거다. 너도 언젠가 후회하게 될 거야. 나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대신 마을 한복판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했다. 나는 100년과 혼인하겠소. 사람들은 순간 술렁이기 시작했다.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뭐라고? 저 여자랑 제정신이여. 가문이 있는 양반이 저러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다고? 나는 차분히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누군가 그녀에 대해 아는 것이 있어? 직접 본 것이 있어? 듣기만 한 것 말고 정말로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사람이 있어?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아무도 그녀를 모르면서 왜 그렇게들 쉽게 단정 짓는 것이여?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도 여전히 적대감이 느껴졌다. 나는 개의치 않았다. 그저 그녀만 바라보았다. 그녀는 내 눈을 피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정말 확신해요? 당신이 누구든 어떤 과거를 가졌든 어떤 소문이 있든 나는 상관하지 않소. 사람들은 우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럼 그때 함께 견디면 돼요.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하기로 했다. 혼인 후에도 소문은 끝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더 심해졌다. 가문 있는 양반이 어떻게 저런 여자를? 한때 명망 있는 집안이었는데 저 여자 때문에 망했구먼. 저 여자가 뭘 했는지 알고나 있는 건가?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100년은 그럴 수 없었다. 나는 그녀가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점점 더 조용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밖에 나갈 때마다 조심했다. 마치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운 것처럼.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 나는 그녀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신경 쓰지 마시오. 괜찮아요. 다 예상했던 일이니까. 그렇게 말하지만 당신이 힘들어하고 있는 걸 내가 모를 것 같소? 이건 제 문제예요. 당신까지 힘들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나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다. 이제 내 문제이기도 하오. 우리는 부부요. 그러니 혼자 짊어지려 하지 마시오. 그녀는 가만히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작게 미소 지었다.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쥐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었다. 어느 날 관가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날은 흐렸고 길가엔 장사를 마친 사람들이 하나 둘씩 자리를 정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내 발걸음을 멈추게 한 것은 거리의 풍경이 아니라 길가에서 들려오는 낮은 속삭임이었다. 그 사람 다시 돌아온다던데. 누구? 몰라? 예전에 100년 만임을.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나는 본능적으로 걸음을 멈췄다. 그자 이제는 예전처럼 힘없는 놈이 아니라더라. 관가에 연줄이 생겼다나 봐. 그래서 뭐 복수라도 하겠다는 거야? 그야 모르지. 근데 그 눈빛을 봤었잖아. 그때도 무섭더니 지금은 더하대.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누구인지 알 것 같았다. 100년을 향한 온갖 비열한 소문을 만들어 퍼뜨리고 그녀의 삶을 망가뜨린 장본인. 나와 혼인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나를 향해 증오와 질투로 가득 찬 눈빛을 보냈던 그가 돌아왔다. 그리고 이번에는 힘까지 갖춘 채였다. 나는 한숨을 길게 내쉬고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지금은 겉으로 태연한 척했지만 속은 불길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분명히 그는 다시 100년을 괴롭히려 할 것이다. 그리고 그걸 막기 위해서는 나도 준비해야 했다.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며칠 후 관저로 이상한 서신 하나가 도착했다. 발신인은 없었다. 정갈한 글씨로 적힌 짧은 문장만이 눈에 들어왔다. 내가 그녀를 영원히 지킬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런 여자가 내 집안의 안주인이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늦기 전에 포기하는 게 좋을 거다. 나는 손에 힘을 주며 편지를 구겼다.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 그녀를 모욕하는 말들, 나를 흔들려는 저열한 수법.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더 확신이 생겼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나는 이제 결단을 내려야 했다. 나는 먼저 친구인 정윤을 찾아갔다. 그는 관청에서 일하며 꽤 넓은 인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 너한테 부탁이 있네. 어떤 일인가? 100년을 괴롭혔던 자, 그놈을 조사해 줄 수 있겠나? 그자가 다시 움직이는 건가? 이제는 권력까지 갖고 협박까지 하고 있네. 정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 몇 개를 꺼냈다. 사실 나도 좀 이상하다 싶어서 알아봤지. 이자 단순히 소문만 퍼뜨린 게 아니더군. 무슨 뜻인가? 이름을 가리고 뒤에서 온갖 더러운 일을 저질렀더라고. 힘없는 사람들, 특히 여인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웠지. 100년은 그중 하나일 뿐이었어.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렇다면 더더욱 봐둘 수 없겠군. 정윤은 서류를 내밀며 말했다. 이걸 증거로 삼아 관가에 고발하면 움직일 수 있을 거야. 나는 서류를 받아들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군. 나는 증거를 모아 관가에 직접 고발장을 올렸다. 그리고 조사는 시작되었다. 그동안 사람들 앞에서는 점잖은 척하던 그자는 드디어 관하로 불려 나왔다. 이것이 내가 한 짓들이다. 그는 처음에는 시치미를 뗐다. 증거가 있습니까? 하지만 내가 서류를 내밀자 그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갔다. 내가 얼마나 많은 이들을 짓밟아왔는지 다 밝혀질 것이다.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동안 100년을 험담했던 이들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럼 지금까지의 소문도 우리가 속았던 건가? 진실이 드러나자 사람들의 태도는 순식간에 변하기 시작했다.
백년을 의심하고 손각질했던 이들은 이제 부끄러운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얼마 후 그는 결국 죗값을 치르게 되었다. 권력으로 모든 걸 덮으려 했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았다. 그는 그동안 저질렀던 일로 인해 처벌받았고 더 이상 백년을 괴롭힐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나는 그제야 숨을 돌릴 수 있었다. 하지만 백년을 바라보는 순간 여전히 그녀의 마음속에는 상처가 남아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제 모든 게 끝났소. 그녀는 조용히 나를 바라보았다. 정말 끝난 걸까요? 그렇소. 더 이상 아무도 당신을 함부로 말할 수 없소.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한 목소리로 말했다. 고마워요. 나는 그녀를 꼭 안아주었다. 긴 싸움이 끝났다. 이제 우리는 온전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다. 우리는 결국 이곳을 떠나기로 했다. 나는 관직을 내려놓고 백년과 함께 조용한 시골로 가기로 마음먹었다. 많은 걸 고민했지만 결국 답은 하나였다.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는 우리가 온전히 행복할 수 없었다. 우리가 아무리 진실을 증명해도 소문을 믿었던 이들이 완전히 마음을 바꾼 것은 아니었다. 누군가는 미안해했지만 누군가는 여전히 수군거렸다. 굳이 떠날 필요가 있나? 이제 모든 게 밝혀졌잖아. 그냥 여기서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 나는 이제 권력도 잃었고 이곳에서 살아갈 이유도 없어. 백년을 위해서도 여기가 좋을 리 없지 않나? 하지만 그렇게 도망치듯 떠나는 게 맞나? 도망이 아니라 선택이야. 조용한 곳에서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사는 거. 친구들은 나를 말렸지만 내 결심은 확고했다. 백년도 처음엔 고민했지만 결국 나의 결정을 따라주었다. 나는 그냥 당신이 후회하지 않길 바랄 뿐이에요.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요. 우리는 짐을 꾸렸고 마침내 마을을 떠났다. 우리가 정착한 곳은 한적한 마을이었다. 사람들이 순박했고 아무도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았다. 나는 작은 밭을 일구고 백년은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백년의 얼굴도 점점 밝아졌다. 어느 날 나는 우연히 백년이 개울가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의 손에는 예전 그녀가 내게 남겨두고 떠났던 나비자수 손수건이 있었다. 나는 조용히 그녀 옆에 앉았다. 그 손수건 아직도 가지고 있었군요. 그럼요. 이건 제게 아주 소중한 물건이니까요. 백년은 손수건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예전의 그늘진 표정이 아니라 정말 편안하고 행복한 미소였다. 만약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당신은 저를 택할 건가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런 질문은 필요 없어. 내가 선택한 건 처음부터 당신뿐이었으니까. 그녀는 잠시 내 손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기대었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어떤 일이 있었든 우리는 지금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도착했다. 우리는 조용하고 행복하게 살았다. 하지만 가끔씩 나는 생각했다. 이제 백년은 자유로워졌지만 이 세상에는 여전히 많은 백년들이 있을 것이다. 나처럼 누군가를 지켜주고 싶어도 지켜주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진실을 증명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정말 언젠가 사람들은 소문이 아닌 진실을 볼 수 있을까? 편견 없이 서로를 바라볼 수 있을까? 나는 백년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 속에 살지 않았다.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백년들이 그렇게 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었다. 나는 다만 바랄 뿐이었다. 언젠가 더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날이 오기를.